안녕하세요.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이제 5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분 잘 지내시고 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또 예술심리 상담과 활동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5강으로 종이 공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접하는 게 종이고요. 그죠? 또 나무를 보면 종이도 생각나고, 또 길가에 있는 카페나 또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또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종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 길가에 흩어진 재활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란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란판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제 아는 지인은 하루에 50개씩, 1,500개의 계란이겠죠, 그죠? 그 가게에서 쓰여지기 때문에 교수님 이거 활용 방안이 있으시면 제가 매주 가져올게요 해서 저희 그 울산 큰사랑들인 컨텐츠 연구소에는 계란판만 한 2,000개가 정도가 이제 햇빛에 잘 말려서 보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림에 보시면 일상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매체 자료를 통해서 예술로 승화하는 기법으로 신미감과 창의성을 돕는다. 아이들이 또 신미감과 창의성을 돕지만 또 집중력도 강화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래의 그림에서 나타난 거에 이제 일부입니다. 일부인데 벽돌처럼 쌓아져 있죠. 여러분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많네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어떤 작품이 나올까 설레는데 이런 마음이 드시나요? 저는 계란판을 보며 설렙니다. 길을 가다가도 상태가 괜찮으면 데려오기도 합니다. 데려오기도 하고 다양하게 나옵니다. 19, 15구, 39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19, 15구 계란판은 아이보리색도 있고 또 파스텔 톤의 약간 초록에 가까운 그런 색도 있고요. 또 아예 이제 흰색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것은 좀 약간 회색에 가까운 계열의 계란판을 접할 수 있는데요. 이게 가위로 하거나 칼로 이렇게 절단을 할 때는 좀 잘 안 돼요. 잘 안 돼서 손으로 이렇게 그 종이의 결을 따라서 찢어야 됩니다. 종이의 결을 따라서 찢고 모서리 부분은 또 작은 꽃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별로 버릴 곳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39에는 동그라미가 이렇게 꽃으로 배경할 수 있는 게 한 30개 되잖아요. 그러면 한 아이는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원활하게 작업하기 위해서 찢어 놓는 작업까지 하면 이제 상태가 위험하거나 또 어떤 공격성이 있는 아이들 외에 또 어르신 외에 또 내담자 외에는 가위랑 목공풀도 지불을 합니다. 지급을 하고 주로 이제 각 티슈, 작은 각 티슈도 있고 큰 각 티슈도 있잖아요. 그래서 각 티슈를 중심으로 해서 윗면에는 계란판으로 해서 비즈를 붙인다든지 색칠을 한다든지 매니큐어를 칠해서 다른 매체와 함께 해가지고 이제 작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은 출처는 13가지 오감놀이로 창의력을 키우는 엄마표 창의력 오감놀이 2015년도에 김주연 그 다음에 마음상자에서 출간했습니다. 두 번째는 미술치료사를 위한 매체 연구 및 기법 실습 2018년도 김병철 외에 양서원에서
출간한 책을 출처로 하였습니다. 보시면 복지관을 가본다거나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미술 심리 작업 치료라는 이제 타이틀을 검색을 해보면 이 계란판으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여러분이 나는 계란판을 어떻게 하지? 너무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작업을 어떻게 하지? 하기보다는 그런 이제 정보들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맞는 작업 치료로 이렇게 한 단계 높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찢어서 이제 그 약간 국화잎처럼 오리기도 하고 해서 낱장에 종이 꽃잎을 오려서 거기에 한 20장씩 이렇게 붙인다든지 통끝으로 해서 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은 비즈를 활용해서 하기도 하고, 또 색종이를 해서 연면을 채우거나 아니면 곡식 종류로 하거나, 또 다른 부분은 이제 휴지건을 사용해서 잘라서 옆면에 붙이거나, 때로는 이제 스파게티 재료, 이제 건 재료를 사용해서 거기에 붙이거나, 어떤 데는 이제 국수도 붙이기도 합니다. 해서 이제 딱딱하게 이렇게 응고가 되면 이걸 이제 계속 아랫부분에 이제 절단을 해서 휴지에 속 재료만 채워서 쓰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 나는 이거 손이 너무 아프고요, 지겨워서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하나하나 붙여가면서 성취감도 맛보고 굉장히 이제 아이들이 나는 그냥 툭툭 발로 찼는데 이렇게 예쁜 작품이 나올 수 있네요. 선생님 너무 고맙고 너무 좋아요. 신이 나요.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고백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응용을 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해서 종이 접기를 해서 꽃을 붙여 본다든지, 다양한 종이 재료들을 버리지 마시고 잘 재활용을 하면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일상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작업 치료를 통해서 소근육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인지 개발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활동에 여러분이 보시면 43페이지입니다. 43페이지에 보시면 10년 후에는 입니다. 10년 후라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지금으로부터 10년 후는 나는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자주 상상하시죠? 꿈을 꾸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토론도 하기도 하고, 기대도 하기도 하고, 그냥 간혹 가다가 아이들이 나는 10년 후에는 장례식에 있는데, 초상화를 그리는 아이들도 있어요. 장례식장에서 영정사진을 그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굉장히 기분이 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해서 불러서 또 다시금 그림을 그려보고, 그러면 나 이 우울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서 그러면 나는 어떤 전문인이 되어서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남을 것인가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 후에 10년 후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나의 10년 후 모습을 그려보며 미래를 준비하는 나를 재조명하고 발견하도록 돕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학자들과 또 수많은 현장의 그 교육자들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10년을 준비해라. 10년을 준비하면 다시 10년이 사라지고 10년만 살겠느냐. 50대에 내가 김영석 교수님께서는 내가 50에 10년을 준비하니까 80이 사라지고 80대에 10년을 준비하니까 지금 100세의 인생을 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공병호 박사님도 내가 10년 후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는 지금 현재 내 모습이 10년 후에 내 모습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장사의 신에서는 그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아이들이 굉장히 이제 그 말에 공감을 하고 동의를 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 나이가 14살이면 다음에 24살, 그죠? 내가 50이면 10년 후는 60인데 선생님은 꿈이 뭐예요? 5살 아이의 질문에 제가 놀라면서 나의 꿈은 뭐지?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나는 꿈이 지금 뭐지? 나는 지금 멈춘 상태인가? 아니면 새롭게 시작하는 상태인가? 나는 그러면 어떻게 도약을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래에 이제 작업을 해 놓은 겁니다. 우리 그 애니메이션 전공한 선생님이 10년 후에 상담사가 되고 싶다는 한 아이의 꿈을 이렇게 그려서 그 아이가 색칠을 하고 또 자기 모습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선생님 두 분이 자기 자신이 활동하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적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활동지에 들어가기 전에 참고문헌을 보시면 미술치료의 치유 요인과 매체입니다. 2011년 정순영 하나의학서에서 나왔습니다. 예술심리상담사의 슈퍼비전 기능, 일터 형성, 심리적 웰빙 간의 관계 분석의 송경미 박사님 2021년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체가 어떻게 10년 후를 나타내며 또 자신의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그림으로 그려서 이 친구는 이제 빌딩 사이로 있는 그림을 그렸거든요. 자, 이 친구는 이제 저는 농생명학과를 갔어요. 농생명학과는 전남대에 있다는데 전남대에 가서 자기는 결국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부터 식물을 관찰하고 또 진로에 맞는 여러 가지 모델이 될 만한 분들을 찾고 또 자기 구체적인 꿈을 실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구체적이라서 진로와 관계에 있는 것을 열심히 공부하겠다. 지금 준비해야 할 거, 또 글로도 표현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분야의 전문인이 되겠다. 그래서 성공하는 자로 살고 싶다. 지금 내가 한 실수는 하나의 바탕으로 삼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했고요. 이것을 확장을 하려면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고 지금 준비해야 될 걸 표현하고 가장 좋은 확장은 3분 스피치입니다. 이제 친구들과 또 다른 내담자들이 있는 집단 상담 시에 활동할 때에 한 번씩 나와서 스톱워치를 눌러서 3분 동안 내가 꿈꾸는 10년 뒤의 내 모습 그리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을 3분 동안 발표하기를 하면 굉장히 꿈이 구체화되고 다른 사람들의 꿈을 들으면서 자신의 꿈을 수정하기도 하고 보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 작업 활동으로는 이제 얼굴 모형을 그려놨잖아요. 남자 모형을 그리기도 하고 여자 모형은 뼈대는 다 비슷하게 그려놓습니다. 그려놓으면 이제 우리가 입지 않은 옷을
천을 잘라서 이걸 재활용하는 기법에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나는 경찰관이 되고 싶어요 하면 경찰관복을 하고,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요리사가 입은 가운과 모자도 하기도 하고,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장화를 신은 모습으로 또 농경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그 모형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자랑하기도 하고, 또 자신이 이런 독특한 꿈을 가졌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갖고, 또 나는 그냥 꿈 없이 살았구나, 그냥 성적 나오면 대학 가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이거 좋다 하면 그 시대에 유행하는 걸 따라갈까? 아니면 평생은 그냥 알바로 하며 지낼까? 이런 이제 단순한 생각들을 하고 있던 친구들도 그 구체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구체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백수로 부자 되어 백수로 살 거예요 라든지, 금은방을 털 거예요,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친구가 초창기에는 좀 많이 나왔어요. 이제 그걸 이제 행동 수정이랑 또 지금 내가 가진 거 역량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 남들에게 내 꿈을 어떻게 표명하고 알릴 것인지에 대한 교육을 구체적으로 하고 난 후에는 아이들이 내 안에 이런 게 있었군요. 내 안에 있었군요는 어디서 찾아내냐면 교류 분석에서 또 장단점에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내 장점은 강화시키고 내 단점은 보완하고 수정하고 행동 수정해서 내 꿈에 도전하는 것이 내 가장 기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공했던 사람들, 그리고 네가 꼭 만나고 싶은 롤 모델을 만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미팅을 시켜주기도 하고, 또 지도 교수님을 또 뵙게 해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성공한 인생의 어떤 모델이나 멘토, 그리고 멘티가 되어서 구체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이제 진로의 정체감을 높여주는 소중한 프로그램이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4강에서 2가지를 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 속에 나는 그러면 종이공예는 어떻게 영역을 확장시키고 또 구체적인 작업을 연령대별로 할 것인지, 그러면 10년 후의 모습은 나는 어떤 작업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확장을 해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를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10년 후의 나의 모습과 종이 공예를 통해서 여러분 현장에 쓰임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혜경 박사의 예술심리상담 워크북의 저자 조혜경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6강을 시작하게 됩니다. 6강을 보시면 페이지 49쪽입니다. 49쪽에 활동 10번입니다. 서예와 켈리 테라피가 나옵니다. 자, 로마 글자의 초서적 서사 예술로서 손글씨를 통한 대중화로 개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며 서예를 통해 활동량이 각기 다른 아동 및 청소년에게 또는 이제 어른들에게 개인의 사상, 정서, 인격, 생명력의 표현에 영향을 주는 것이 서예와 켈리 테라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 서예와 켈리 테라피의 배경에는 이제 김옥 박사님, 서예 치료학 박사님 있고요. 또 켈리 테라피로는 엄지영 박사님, 이 두 분이 좀 더 구체적인 켈리 테라피로 하고요. 또 조경수 선생님이 서예 지도에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또 서예 지도에 많은 이제 작품들을 이제 여러분에게 또 전시해 놓고 그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면 여기는 한 2년 전에 서예 특강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본적인 기초적인 작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붓에 이제 먹물을 묻혀서 선을 그어보기도 하고 또 글씨의 기본이 되는 방법들을 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신기하고 제 안에 서예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 안에 켈리 테라피가 있어요. 어떻게 저도 이렇게 글씨를 잘 쓸 수 있죠? 제가 그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스스로 칭찬도 하기도 하고 그 글씨가 처음에는 공격이니 비판이니 시기니 질투니 이렇게 하던 아이들이 사랑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은혜, 사랑, 축복 이렇게 단어들이 바뀌어 나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밑에 작품을 보시면 꽃이 핀다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보시면 예쁜 그림이 있습니다. 문인화 화가이시기도 하고 서예 치료학 박사이기도 한 김하옥 박사님이 자신의 작품을 이렇게 어느 날 톡에 올리셨는데 너무 예쁘고 신기하고 굉장히 호감이 가서 여기도 한번 실어봤습니다. 출처로는 서예 치료학입니다. 고상인저 광노봉 교수님이 통역하셨고 번역하셨고 도서출판 다운쌤입니다. 자, 학교 부적응 청소년의 심리 치료 연구해서 2021년 김하옥 박사님의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에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함께 아이들과 활동하고 실행하고 내담자하고 했던 임상치료 적인 결과론적인 부분과 과정들을 이 논문에 실려져 있고요. 박사학위 논문과 소논문을 도달하면 크자는 컨텐츠 연구소의 컨텐츠와 프로그램이 한 17편 정도 실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엔 청소년 활동 인증제의 인증을 받아서 시작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학위 논문에 또 설문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양적 또 질적 연구에서는 실험적인 집단, 비교 집단을 형성해서 논문을 쓰기도 하고 하는 그 프로그램 속에 이제 서예와 켈리 테라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 엽서 쓰기를 해본다든지 또 이제 먹물요법을 해서 떨어뜨리기 요법을 해서 그림의 배경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흙지에다가 그 팝콘 같은 걸 이제 붙여서 또 흰색으로 나무를 칠해서 이제 그 작품을 만들어 거기에 글을 쓴다든지
또 큰 종이의 공동 작업으로 켈리 테라피를 해본다든지 이런 방법들을 많이 쓰고요. 얼마 전에 이제 엄지은 쌤과 함께 이제 울산대 경찰학과 친구들이 이제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 거 보니까 그 비가 내리는 날에, 비 오는 날에 나는 우산을 쓰고 그 비를 피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노출된 상황에서 내가 그 비를 다 맞고 그대로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웅동이 같은 그 상황을 피할 것인지,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친구들의 다양한 방법으로 또 세상에 또 이렇게 대처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도 봤고요. 굉장히 자신감 있게 글을 크게 쓰거나 또 구성에 맞게 또 이제 아주 이제 그 세련되게 표현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학교 부정 청소년들은 보면은 이제 귀퉁이에 조그만하게 썼다가 점점 크게 하기도 하고, 붓을 선생님이 과감하게 터치를 하는 것을 보며 그대로 이제 답습해서 따라하기도 하고, 또 내 안에 있는 이런 감각들을 일깨워서 집중력을 높이고 신미감도 높이고 또 작품화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내 글씨체로 어머니 아버지 고맙습니다라든지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트 모양을 넣기도 하고 해서 받는 이로 하여금 굉장히 기쁨을 느끼도록 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작은 엽서를 써본다든지 또 이걸 여러 곳에 해서 서예가 어렵다면 켈리 테라피로도 도전을 해서 그림도 그려보고 또 작품 전시회도 해보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투명한 부분에 이렇게 습자지처럼 투명한 부분에 위에 이렇게 따라 쓰는 기법으로 해서 글을 써서 이제 그 우리가 김밥말이처럼 이렇게 대나무로 된 것에 족자를 만들어서 크리스마스나 연말에 이제 그 로비에 전시회도 합니다. 로비에 전시회를 하면 이 보호자들이 와서 굉장한 기쁨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속에 이렇게 창의력과 신미감과 집중력이 가지고 계셨는지 몰랐다. 그리고 이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가서 사서 걸어둘 거예요,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요. 저 작품을 사서 보관하고 또 이렇게 소외계층을 돕고 싶다는 분들도, 자원하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림을 그리는 과정 중에도 치유를 받지만 결론적인 작품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또 이걸 찾아오는 분들도 여기에 굉장히 약간의 뭐랄까 남을 배려하고 공감 능력을 키우고 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이제 기뻐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연구소에도 작업 중에 하나가 이제 한 기퉁이 이렇게 뭐랄까 이제 조금은 사각지대에 있는 어떤 베란다나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지금 신인 작가들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또 벽화를 하는 아티스트들이 연결이 돼서 굉장히 그 모시는 청년들이 벽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서로 협력하면서 또 어떻게 신의 작가들을 키우고 또 예술인들을 양성하고 이들에게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할까, 이건 계속 그 숙제로 남아 있으면서 작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그 신의 작가로 그 필체를, 그 간단한 필체를 가지고 켈리 테라피와 함께 해서 아주
동식물을 잘 그리는 또 신인 작가가 있거든요. 함께 이제 작품 전시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또 여러분에게도 또 다른 도전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림과 글씨와 그리고 서예와 갤리 테라피 또 우리가 그리는 문인화라든지 서양화라든지 기본적인 그림의 배경들과 함께 어울려서서 남들이 보고 힐링도 하고 그 예술성에 감동도 하고 또 다른 에너지로 작가들은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배경이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손긋기부터 시작해서 많은 면들을 알아가고 동그라미도 알아가고 또 사각도 알아가고 삼각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점차적으로 여러분에게도 그런 드로잉을 하면서 얻은 기법처럼 좀 이렇게 구체적인 작품에 도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활동 10일은 도예 기법입니다. 자, 흙을 만지고 만들면서 자신의 마음을 나타내고 작품을 통해 신미감과 창의성을 키우도록 돕는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섬의 공방에서 이제 흙을 가져오면 아이들이 저요 이렇게 선생님 저에게도 흙을 한 덩어리 주세요 이렇게 간절하게 눈빛으로 하면 뭘 만들 거야 이렇게 그 부정은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우리 아빠 드리게요 잿더리 우리 아빠 드리게요 잿더리 그래서 잿더리를 할 거야 우리 아빠에게 드리는 선물로 할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빠가 싫다 하면 제가 쓰고요. 이렇게 뒷말이 더 중요해요. 아빠가 싫어하면 제가 쓰고요. 이렇게 밑그림을 안 그리고 바로 흙에다가 이제 뭐 기본 수제비형을 만든다든지 긴 우리가 말하는 그 뭐랄까 도넛처럼 긴 이렇게 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더라도 기본 머릿속에 뭐냐면 나는 그릇을 만들어야지 아주 작은 잿더리를 그리거나 잿더리를 만들거나 컵을 만들거나 아니면 동물에 사는 동물이 있는 우리 집 강아지나 고양이가 있는 작은 집을 만든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시된 작품을 보면 초벌구이 하기 이전입니다. 아이들이 흙을 잘라주거든요. 흙을 이제 두께를 한 이 정도의 흙을 이렇게 철사를 이용해가지고 뚝뚝 잘라주면 밑에 이제 나무판을 가지고 잘라서 스펀지하고 물을 같이 이렇게 주면 이렇게 작품을 이렇게 빚어가지고 물로 이렇게 정교하게 다듬기도 하는데 너무 두꺼워도 터지고요. 너무 얇아도 깨지는 이제 가마에 들어갔을 때를 상상도 하고 예상을 해서 작품을 만듭니다. 그냥 단순한 흙에 불과하게 보이지만 이게 작품으로 나오면 굉장히 여기다가 유약을 입혀서 노랗게 변하기도 하고 초록색으로 또 하늘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예쁜 이제 수저가 나오기도 하고 물고기 모양이 나오기도 하고 이런 이제 여러 작품을 모아서 이렇게 한 원에 한번 이제 모아봤거든요. 보시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면 대부분 잿더리 모양이에요. 뭐 잿더리 모양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관심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출처로는 도예 장식 기법 김병엽 2002년 출판은 대학원에서 했습니다. 자, 그다음 미술치료학 개론에서 김진숙 님이 번역하였고요. 학지사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도예기법은 사실은 전문대에서도 이제 도자기 학과가 있고 또 우리 이제 길가를 걸으면 작은 공방들이 좀 많이 있고요. 조금 큰 공방은 바로 거기서 이제 구울 수 있는 전기 가마도 있고 아주 이제 뭐 울산을 치면 그
전통 기법으로 옹기를 한다든지 그릇을 만든다든지 이런 큰 작품을 만든 데는 지금도 이제 흙으로 만든 가마에다가 그 장작불 같은 그런 불을 지펴서 하는 그런 기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다양한 작품을 많이 보면 또 다른 기법들이 도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도예 기법은 아이들이 흙을 만지면서 굉장히 이제 촉감을 이제 오감 만족 중에서 촉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지면서 또 다른 것들을 또 이제 해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씩 실력도 늘어가고 또 작품을 보는 어떤 그 뭐랄까 눈도 높여지고 또 많은 작품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이런 또 창의성과 예술성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지는 여러분이 이제 늘 일상에서 대하는 작은 이제 밥그릇, 국그릇 하나도 하나의 작품이지만 작은 흙을 잘라서 내 작품을 만들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내 작품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이제 아이들에게 또 다른 자부심도 느끼게 하고 또 성취감도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단위로 가서 이제 도기 체험을 할 수도 있고 또 집단으로 할 수도 있고 이제 개인으로 수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안옥 선생님이나 이렇게 전문가들이 또 조동희 선생님 이렇게 초청을 해서 하기도 하고 또 기본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도예 지도를 할 수 있는 바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좀 많이 도전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 나중에 물레도 돌리고 그죠? 또 전문성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한 강의에는 두 가지 기법을 주로 이제 중요성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또 나는 흙으로 무엇을 만들어 볼 것인지 또 나는 어떤 도자기 기법을 해볼 것인지도 생각을 해보고 나는 평소에 내 쓰는 글이 갤리 테라피에서 서예에서는 어떤 기법으로 쓰여지는지 또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예술성을 찾고 또 신비감도 찾고 삶의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 나는 어떤 방법으로 이제 교환을 준비하고 강의를 할 것인지 또 내담자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해서 예술심리 상담을 하고 치료를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또 날마다 삶 속에서 사람을 살리고 또 도전을 주고 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